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6.7도 등 대구 경북 전역이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도 대구 26도를 비롯해 경북은 19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며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낮부터 쌀쌀해져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고 모레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를 잡겠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거시정책 없는 물가 관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뜰 주유소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정부는 알뜰 주유소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구 460개 주유소 가운데 16개가 알뜰 주유소입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정부 말대로 알뜰해졌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비싸지요. 어느 정도 비쌉니까? 엄청 옛날 때만 말도 못하죠. 또 좀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많이 비싸다고 느끼죠.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구 시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2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알뜰 주유소는 리터당 1,955원. 가격 차이는 리터에 17원입니다. 알뜰 주유소 측은 공급하는 정부 기름값이 4개 정유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 30원 정도 사게 되는데 한 100원 정도 사게가 된다면은 월등하게 고객들의 사계 공급이 되겠죠. 대기업인 정유사를 경쟁시켜야 되지 저희들 소매업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인 세금은 손대지 않고서 또 재정정책이나 환율, 금리 등의 근본 거시정책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서민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포항 내연산의 보경사 군립공원 재정비 계획이 최근 수립됐습니다. 낙후됐던 이 일대에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 개발의 길이 열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 훼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휴식처인 내연산은 30년 전 보경사를 중심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면적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지로서 낙후성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시가 현실에 맞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우선 민자 유치가 어려웠던 호텔 대신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호텔 부지를 이렇게 개발 쪽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연수회라든지 일반 숙박시설 등을 이렇게 완화한 쪽으로 유치 계획을 세웠고, 또 공원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보경사의 협조를 얻어 자연학습장과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 설치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집단시설지구에 묶여 규제만 받고 침체됐던 상가 주민들은 대환영입니다. 한 번도 어떻게 실현된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발 계획이 됨으로써 저희들은 모두 우리 상가 모두가 지금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조성 사업으로 전시관과 함께 계획된 현수교는 자연훼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청하 현감으로 재직했던 겸재가 그린 내연산 삼용추 계곡입니다. 포항시가 그림 속의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계곡 사이에 길이 200m의 하늘다리를 설치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내연산같이 그렇게 경치 좋고 탐방하기 좋은 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천연 자원을 굉장히 값싸게 팔아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논란거리입니다. 쌍생폭포에서 삼지봉 정상까지 길이 2.2km 구간에 2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자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현수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케이블카는 민자 유치 가능성만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지만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경사 굴립공원 개발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대 주민뿐만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가 자그마치 3,800억 원으로 평가됐는데요. 이처럼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가 굴뚝 산업의 수백 배 이르는 부가가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가 제2의 뽀로로 돌풍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로열티 수입은 연간 120억, 브랜드 가치는 3,800억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작사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8,300억 원, 소나타 승용차 3만 3천 대를 판매한 것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안동에도 이런 보물 같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 원작 엄마 까투리를 3D로 제작한 단편 만화 영화입니다. 27분짜리 단편이지만 독일과 멕시코, 이란 등 세계 6개국 주요 방송사에 판매됐습니다. 지역에서 서울과 달리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과 교육에 호소를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실증이 된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특히 재작년 단편 영화로는 처음으로 단독 극장에서 개봉돼 10만여 명이 관람했고 이탈리아 카툰스 온 더 베이 국제 파노라마 부문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 엄마 까투리 TV 시리즈도 제작해 가족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교육 영화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작사도 투자를 하고 방송사도 투자를 하고 배급사도 투자를 하고 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 자본도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투리와 꺼벙이 구형제의 유쾌하고 즐거운 숲속 모험기 엄마 까투리 11분짜리 26부작의 제작비는 26억 원. 지역의 자체 펀딩으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융성의 모델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각종 교육 관련 비리는 고위 고익 교육 공직자의 청렴도가 부족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직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시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꼽아 고위공직자의 청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교직원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명령을 부하 직원들에게 내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각종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청렴공직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청렴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1시 5분쯤 청송군 현리 박모 씨의 사과 저장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인 사과 1,200상자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고 화재 발생 지점으로 미뤄 전기 단락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복구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는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사방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112곳, 산지 사방 21헥타르 등의 사방사업을 도시지역이나 주민생활권 주변에 우선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지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산사태 발생 원인, 피해 조사와 항구적인 복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3월을 맞아 지역의 프로구단들도 본격적인 시즌 일정을 시작합니다. 괌과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펼친 삼성 라이온즈는 오늘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LG를 상대로 시범 경기를 펼치며 이달 말로 다가온 시즌 개막에 앞서 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도 내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전남과 홈 개막전을 갖고 2013년 홈팬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은 홈페이지 제작과 국내외 시장 조사,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과 제품 디자인 개발, 외국어 번역 등을 돕는데 30개 안팎의 업체를 선정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창업넷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하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38살 권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온 당일 검찰에 다시 적발돼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정신장애 탓에 무면허인 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 피의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왔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지역업체에 영국과 스페인, 스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 사절단을 꾸려 보냅니다. 파견 규모는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 중소기업 10개 안팎으로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참가 업체에게는 시장 정보와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하고 바이어 상담과 통역, 차량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대구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계절의 시기가 2달이나 앞선 5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6도, 포항은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온 현상은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에는 황사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륙 곳곳에도 먼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7도로 포근한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고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2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